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입니다. 전식입니다. 제가 요즘 TV를 켜놓고 편안하게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민감해져서일까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장 지금 TV 뉴스가요, 박찬주 전 대장이 한국당 영입 대상에서 제거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거됐다. 이 표현이 맞는 건가요? 박찬주 씨가 제거 대상이었던 겁니까? 영입 대상이 아니고요. 아나운서는 또요, 박 전 대장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골목 대장인 줄 알았는지 대자를 아주 짧게 발음해서 박찬주 전 대장이라고 하더군요. 글쎄요, 아나운서 교육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은 박찬주 대장이 혹 때려다가 혹을 붙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군요.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였다.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아시죠? 그 피고인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어정부지원, 고향지원이더군요. 그런데 참 재밌는 판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보도대로라면요, 저는 우리 형법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판결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피고인의 법정 태도를 종합하면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 판단된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재판장은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일 텐데 그건 미국에서나 가능한 형벌이죠. 언제부터 형을 정하는 판사가 가석방 유무까지 결정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얘기였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 사형 대신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주장했더군요. 이 사형제도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참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고 늘 생각합니다. 어떻든요. 그런데 방송은 마치 판사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처럼 지금 또 현재도 방송 중입니다.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 판사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우선 판사는 자신의 분노를 표현해서는 절대 안 되는 직업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얘기한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주장했던 조국의 처 정경심은 이제 구속기간이 연장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구속 후 5번째라고 하는데 이제야 사모펀드 부분을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하는군요. 정경심은 몸이 아프다며 이미 2차례나 검찰 수사를 거부했답니다. 4차례 출석 조사를 받을 때도 2번이나 조사 중단을 요청하는 바람에 조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는군요. 더욱 검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관련자들이 진술과 100% 반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은 지금 자신만만합니다. 그동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범동과 외부인의 접견, 연락 이런 걸 다 막았었는데 검찰이 오늘 그걸 풀겠다고 법원에 취소 신청을 했답니다. 그만큼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조국 조사만 남았는데 과연 검찰은 언제 그를 소환할까요? 아마 그때 되면 이 검찰청 앞이 또 시끄러울 겁니다. 조국 수호 이 시위 저도 이제 무섭습니다. 자, 이제 메인 디시, 오늘의 주 메뉴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일제히 어제 제가 말씀드린 문제를 다뤘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그러니까 텔에서 ICBM을 발사할 수 없다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말을 뒤집은 게 톱뉴스였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은요, 안보 투톱, 북미사일 딴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정의용 실장의 발언을 뒤집은 걸 보도한 건데 정 실장이 폄하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고체 인료라서 탐지가 더 어렵다. 그래서 더 위협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산면을 보면요, SLBM 발사관이 장착된 북한 잠수함 진수가 임박했다. 이걸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면에 있는 사진이 참 재밌더군요. 이 방콕에 간 대통령을 뒤따라간 참모들, 그리고 수행한 참모들 사진인데요. 정의용 실장과 강경화 장관, 그리고 새 외교사령탑 소문이 한참 돌던 김윤정 국가안보실 2차장, 또 최근 스타로 부각된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 이 네 사람이 다른 참모들과 함께 모여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는데요. 이분들 얼굴에 수심이라고는 한 점도 보이지 않는 게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보았습니까? 자, 어쨌든 동아일보는요, 아까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 그 내용을 사이드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더 직접적입니다. 서훈 정경두, 북한 ICBM 이동 발사 정의용 말 뒤집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민에서는요, 정의용의 안보 낙관론을 부정한 서훈, 이런 제목으로 이 논란을 짚고 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은 제가 어제 2부 방송 모두에서 짚어드린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의 대화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의 말은 보다 고위급 협의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아베 신조의 말은 모든 방법 통해 해결, 이렇게 정리를 했군요.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일면 아래에 13개월 만에 11분간의 환담, 이런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저 같은 사람이나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두 신문이 보는 뉴스는 똑같았습니다. 뉴스 밸류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후속 뉴스를 제가 좀 더 짚어드리려 합니다. 청와대가 오늘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좀 이상하죠? 청와대가 보도자료. 이 당사자가 기자실을 찾아와 얘기하면 다 기자들이 받아 써줄 텐데 왜 보도자료를 냈을까요? 그리고 보니 정의용 실장은 방콕에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겠죠. 그럼 돌아와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브리핑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부하들이 시켜서 보도자료를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나라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보도자료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냈다? 아니, 그 영국 총리관저에서 보도자료를 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지 않군요. 어쨌든 보도자료는요, 예,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 예, 이 TL과 관련된 건데요. 변명과 핑계거리로 가득한 모양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 방식은 이동식 발사대로 운반의 미사일을 차량에서 분리해서 별도 받침대 위에서, 그러니까 거치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다. 북한의 ICBM을 TL 이동식 발사대에서 직접 발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은 이 보도자료 내용을 두고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노동신문에 공개했던 화성 15형 ICBM 시험 발사 장면에서 엔진이 점화를 할 때 이동식 발사대 차량이 보이지 않은 점을 들어 텔 기술이, 그래 이동식 발사대 기술이 아직 불안전하다고 청와대가 주장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요, 참 친절한 교육까지 했다는군요.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 TL, 이거 뭐냐, 이는 운반을 의미하는 트랜스포터요. 그리고 직립을 의미하는 이렉터, 그리고 발사장치를 뜻하는 라운처. 이 세 단어를 통합한 단어다. 지금 어디 잉글리시 공부하는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텔 운용의 목적은요, 신속하게 이동하여 사격하고 이탈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지난 세 번의 ICBM 발사는 이 텔에서 미사일을 따로 분리해서 별도의 거치대에서 쏘았다. 즉, 이 이동과 직립은 텔에서 했는데 발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다 청와대는요, 운반만 하거나
운반하고 세우는 것만으로 태일 발사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결론까지 딱 내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정의용 실장이 없는데도 기자실에 배부를 한 겁니다. 언론사에 배부한 겁니다. 아마도 청와대가 이러는 건요. 정 의장 발언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서훈 국정원장이 정 의장 발언을 완전히 뒤집는 발언을 국회 국정감사 그리고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한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훈 원장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태엘에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점에 가서 발사대를 거치하고 ICBM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죠.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요 사실 청와대 보도자료와 별반 다르지도 않는데 왜 그리 청와대가 활짝 놀란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정보위에서 흘러나온 말은요 서훈 원장도 이것은 결국 이동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동식 발사대 차량과 다른 거치대에서 쏘았다 해도 역시 이동식 발사로 본다고 이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보도자료 말미에 언론을 또 비판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북한 ICBM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덧붙였군요.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 국가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훈 국정원장이 아까 한 말도 결국은 국가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셈이 되어버리군요. 자, 이 지점에서 제가 다시 이걸 묻고 싶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한 말입니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완전히 폐기되면 북한은 ICBM 발사를 못한다.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정 실장의 이 말은 청와대가 뭐라고 해명할까요? 아니 본인은 어떻게 해명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명백한 위증입니다. 글쎄요. 이건 뭐 라이벤 일변 과기도 아니고 지금 청와대가 하는 이 보도자료 이거 내고 하는 행동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정의용 일변 과기? 아니죠. 정의용 실장 과기라고 정의용 일변 과기. 예. 군사 전문가들은요. 하나같이 이 ICBM을 태일에서 내려서 발사하든 태일에서 발사하든 상관없이 태일을 이용한 발사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일에서 직접 ICBM을 계속 발사하는 나라는요. 이런 바퀴가 한쪽에 8개씩 16개가 달려있는 거대한 차량을 자유롭게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이 발사 한 번씩 하면요. 차량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파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간 급하지 않으면 ICBM을 옮기고 그 다음에 거치대에서 옮겨서 그래서 발사를 하죠. 더욱이 2017년 9월에는요.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곧장 화성 12형인가를 쏘았다. 이런 주장도 였습니다. 도대체 청와대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능력을 왜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ICBM은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을 공격하거나 뭐 다른 유럽의 어떤 나라를 공격할 때 쓰는 거지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ICBM을 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운반이 용이하고 발사가 쉬운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문제되는 거죠. 이스칸데르만 하더라도 소형화된 농축을 원자탄을 300km 정도 이하는요 언제든지 실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게다가 불과 고도 40km, 50km 정도로 음속 6배로 날아오니 현재의 우리 방어용 미사일 체계 대표적으로 패트리어트 3가 있죠. 2, 3가 있는데요. 이걸로는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 방어가 너무 어려운 무기죠. 그래서 도발을 사진에 탐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지금 저만 하더라도 글로벌 호크기가 4대가 언제 오느냐 예, 그 문제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걸까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미디죠.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는 진짜 좀 재밌는 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